언어치료 배우기는 언어치료의 전문 안녕하세요, 나임이에요. 구독해주세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저는 언어치료사 우정수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 영상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능력이 왜 좋아지지 않을까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워드 리트리버, 단어 인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치료실을 오래 다녔지만 생각보다 언어 능력이 좋아지지 않은 친구 중에 이 단어 인출의 부분에서 중재가 잘 되지 않은 아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께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마, 오늘 뭐 먹었어? 이거 뭐야? 여기 박스 접었어? 아이미 어디서 왔어, 너? 언니 집에서. 뭐 버렸어? 여성 bé. 영상에서 보면 초반에 저희 친구들이 질문이나 말을 했을 때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 내용이 좀 어려우면 회피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던지 없던지 이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치료의 비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치료를 할 때 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시간에 바로 단어 인출, word retrieval, 또 word finding, 단어 찾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렉시콘이라고 하는 어휘 저장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사전과 같이 어휘들을 저장해 놓은 저장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수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수박이란 단어를 기억할 때는 단순히 소리나 수박의 모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은 동그랗고 겉에는 이렇게 까만 줄이 돼 있고 자르면 안에는 또 빨갛고 씨가 있고 또 수박의 맛은 어떻고 이 수박을 먹을 때 엄마와 재밌는 얘기를 나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 어휘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아이에게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어휘 저장소로 가서 많은 어휘들 중에서 적합한 어휘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word finding, 단어 찾기의 과정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대출하러 오면 사서가 많은 책 중에서 책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밖으로 인출해서 수박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word retrieval, 단어 인출의 과정입니다. 단어 인출의 문제는 언어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어머니들이 집에서는 했는데 여기서는 못한다라는 수행력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지원이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때는 어휘 저장소에서 적당한 어휘를 가져와서 말을 하는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다가도 어떤 날은 이 과정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서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어 인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 치료의 목표는 당연히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치료사는 세상의 모든 단어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요. 단어 인출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처리 속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어를 인출하는 전체의 처리 과정이 늦어지면서 단어 인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데요. ADH나 자폐 스펙트럼처럼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멈추거나 방해를 받게 됨으로써 단어 인출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어 인출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거나 기다리고 생각해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은 단어 인출 과제를 할 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실행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말실행증은 조음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플래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어 인출의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실행증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빼! 주스, 이거 뭐야? 껴. 흰빵네. 뭐해? 네? 엄마 어디 있어? 밖에. 밖에서 뭐해? 책 읽어. 책 읽어. 그렇다면 단어 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어 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언어 치료에서 하고 있는 단어를 모방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든 과정이 다 단어 인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단어 인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고 아동들에게 어떻게 큐를 주어서 단어 인출을 시킬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과도한 모방과 대신 말해주기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모방과 대신 말해주기는 언어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반에 아동이 단어를 잘 습득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아동이 이미 자바라를 말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데도 아동이 조금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방과 대신 말해주기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동은 오히려 단어 인출의 과정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 단서들을, 이 기법들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단어 인출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소 단서의 사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인데요. 음소 단서라는 것은 단어를 말하기 어려울 때 첫 글자를 제시해서 단어 인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수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수를 제시해서 수박의 인출을 돕는 것인데요. 저는 음소 단서는 조금 너무 쉬운 단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조금 불필요한 단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음소 단서 없이 아동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게 하면 단어를 인출하는 것이 조금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동에게는 반드시 또 음소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양육자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에게 이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놓고 아동이 수박이라고 대답을 못하니까 이거 있잖아, 어저께도 먹었잖아, 마트에 가면 맨날 있는 거, 너 이거 자르고 놀았잖아 하면서 아동이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1, 2초도 안 돼서 연속해서 이렇게 의미적인 큐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게 되면 아동은 단어를 인출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한 아동이 이해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어머니의 의미적인 큐조차 사용해서 단어를 인출하는 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단어 인출을 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앞에 말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아동이 견딜 수 있다면은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동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할 수 있다면 그 대답에 지금 당장은 실패할 수 있지만 몇 달이 지나서는 아동의 인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단어를 빨리빨리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이 원하는 시간에 아동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뺏고 다시금 아동을 다그쳐서 질문을 유도하게 된다면 아동은 이 인출 과정을 하지 않게 되고 이 아동의 인출 속도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요.